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풀이, 경제론 문제풀이를 10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예. 1번 문제부터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빨간색은 잘 안 보인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숫자 5, 오케이. 출발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 자, 10번 보실까요? 금리가 하락되면 수요가 감소될까요? 증가될까요? 자, 증가됩니다. 수요가 증가. 우리는 지금 수요를 뭐 시키는 요인을 찾아야 돼요? 감소시키는 요인을 찾아야 되죠. 맞아요? 그럼 절대로 답이 안 되는 건 뭐를 품으면 안 돼? 기를 품으면 안 돼. 그래서 이 문제는 푸는 방법이요. 1번, 2번, 5번은 보면 안 돼요. 자, 그럼 몇 번 남았어? 3번하고 4번 남았잖아. 3번과 4번에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놈이 누구예요? 니은 안 봐도 돼요. 그래서 니은 푸는 것은 바람직한 공부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기억이 수요 증가 요인이잖아요. 그럼 기억이 틀렸기 때문에 1, 2, 5가 날아갔잖아. 근데 3, 4가 남았는데 3, 4에 니은을 둘 다 품고 있잖아. 그럼 니은은 보나 안 보나 관계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디귿이 있고 여기는 디귿이 없잖아. 디귿을 보면 돼요. 디귿 보면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됐다. 소득이 증가되어 버리면 수요가 뭐죠? 증가되죠. 근데 우리는 수요를 뭘 지키는 요인을 찾아야 돼요? 감소. 그럼 디귿을 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가 재밌는 이유는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데? 수요 감소를 찾아야 되는데 수요 감소를 한 개도 안 찾았어요. 우리 지금 겨우 찾은 게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된다. 실질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된다. 수요 증가만 두 개 찾았어. 근데 답이 나왔어. 재밌지 않나요? 재미가 없군요. 아니 우리는 지금 뭐 감소 두 개 찾아야 되는데 수요 감소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찾은 건 딱 두 개야. 수요 증가 두 개를 찾았다니까. 수요 증가, 수요 감소를 안 찾았다니까. 근데 수요 증가 두 개 찾아가니까 답이 재미없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인구가 감소되면 수요가 감소돼요. 맞죠? 예. 근데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여러분들 오늘 자정 0시부터 리터당 물류값이 100원이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면 우리 기름으로 가야 되잖아.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되면 수요가 증가돼요. 알겠죠? 예. 거래세가 인상되면 수요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수요 감소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니은의 인구 감소, 수요 감소고요. 거래세 인상은 규제 강하니까 수요 감소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문제풀이의 묘미거든요. 혹시 시험장 가서 시간을 반드시 남기고 오셨다면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은요. 기역 하나 보고 밑에 와서 지우고 니은 하나 보고 밑에 와서 지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지문 5개를 다 읽지 않더라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답은 몇 번? 3번. 2번 문제. 주택 공급 변화 요인과 공급 양의 변화인 옳게 묶인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뭐가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되냐면 주택의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됩니다. 해당 지역가 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의 변화는 주택 가격이고요. 주택 가격 이외고요. 주택 공급량의 변화가 주택 가격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주택 공급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주택 가격 하나밖에 없고 주택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주택 가격 이외. 그래서 누가 핵심이 돼야 되냐면 얘가 핵심이 돼야 돼요. 왜냐면 주택 공급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주택 가격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택 가격이 몇 분밖에 없어요? 1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옆에 있는 주택 건설업체 수요 증가는 주택 가격 이외라고 보면 됩니다. 주택 가격은 공급량의 변화, 주택 가격 이외는 공급의 변화.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1번. 이런 문제는 우리가 흔히 5초짜리 문제라 그래요. 5초짜리. 5초 안에 답을 찾는데 무리가 없어야 됩니다. 3번 문제로 갑니다.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하겠는데 일단 이 문제 제가 푸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1번하고 4번하고 한꺼번에 풀어볼 거거든요. 1번하고 4번하고 1번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가격 하락이 뭐 됐다? 예상이 됐대요. 아파트 가격 하락의 예상. 예상은 아파트 가격입니까? 가격 이외입니까? 가격 이외. 4번에 가니까 담보대출 금리 보입니까? 금리는 가격입니까? 가격 이외입니까? 가격 이외. 그래서 둘 다 수요량의 변화가 아닙니다. 무엇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고요.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그래서 곡선상에서 하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수요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곡선 자체가 하향으로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오케이? 금리가 하락하면 곡선상에서 상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수요 곡선 자체가 우상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1번, 4번은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냐면요. 수요의 변화인데 1번, 4번은 마치 수요량의 변한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몇 번과 몇 번을 묶어볼 거냐면 2번과 5번을 묶어볼 겁니다.
2번과 5번은 철저하게 뭐가 바뀌었냐면 좌하향 감소와 우상향 증가가 바뀌었습니다. 자, 대답 한번 해볼까? 실질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됩니까? 감소됩니까? 증가. 그럼 수요 곡선이 좌하향이 아니라 우상향이고요. 거래세가 인상되면 아까 했듯이 수요가 감소되거든요. 좌측 가야 되니까 좌하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좌하향, 우상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와 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질 소득이 증가되면 좌측, 우측, 우측 잘못된 거고 거래세가 인상되면 우측, 좌측, 좌측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3번이 남았네요. 여러분들 영동교 아니죠? 잠실교 아니죠? 가수교 맞습니다. 다 까먹었구나. 자, 잘 보세요. 한 놈에 뭐가 뜨고 가격이 뜨고 다른 놈에 뭐가 뜨면 수요가 뜨면 교차 탄력성으로 문제를 풉니까? 근데 대체제는 이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 맞습니까? 그래서 플러스니까 플러스 가야 되겠네? 한 놈 가격이 뭐하면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는 뭐한다? 증가, 우측이 증가거든.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대체제는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됩니다. 즉, 단독주택 가격이 오르면요, 아파트 수요가 증가되는 제와 맞습니다. 증가는 같은 말로 우상향으로 이동이 맞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1번과 5번은 뭐가 틀렸냐면 이게 수요의 변화인데 수요량의 변화라서 곡선상 이동했다 이렇게 틀린 거예요. 2번, 4번은 증가 감소가 바뀐 거고요. 3번은 정답입니다. 임조답은 3번. 난이도 좀 있는 문제입니다. 4번.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 함수는 일정한데 공급 함수는 다음 조건같이 변화했다. 이 경우 균형 가격과 기울기는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칠판? 여러분들 균형 가격 구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만들어야 돼? 균형을 만들어야지. 다시 균형 가격 구하려고 그러면 뭘 만들어야 돼? 균형을 만드는 방법은 두세 개가 있나요? 한 개밖에 없나요? 한 개밖에 없습니까? 왼쪽에다 뭐를 쓰고? QD, 오른쪽에다가 QS. 한 번 더. 왼쪽에다가 뭐? QD, 오른쪽에다가 QS. 맞아요? 이 같게 만들면 되나? 그러면 QD 봅시다. QD는 뭐? 150 마이너스 2P. QS 봅시다. 처음에는 뭐? 30 플러스 P. QS 1입니다. 근데 수요함수는 아까 얼마나 그랬는데? 150 마이너스 2P라고 했는데. 맞아요? QS 2. 30 플러스 2P.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암산도 가능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P는? 3P는 얼마? 120. P는 40. 오케이? 몇 P는? 4P는 얼마? 120. P는 얼마? 30. 오케이? 가격은 얼마에서? 40에서 30으로 갔기 때문에 가격은 얼마? 10 하락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 올해 나왔던 문제인데 출제원이 실수한 거예요. 가격은 상승 하락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증가 감소라고 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근데 봐줍시다, 씨. 출제원이 많이 부족했네요. 가격은 원래 상승 하락이라고 얘기해야지 증가 감소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봐줍시다.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로 갔기 때문에 40으로 30으로 갔기 때문에 10이 뭐였다? 감소. 그럼 답은 몇 번 아니면 몇 번? 1번 아니면 2번. 그리고 무슨 곡선의 기울기? 공급곡선. 이게 공급곡선이잖아. 이게 공급곡선이잖아. 요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 알죠? 요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 알죠? 기울기는 Q분의 P, P분의 Q. 대답하세요. 몇 분의 몇? 1분의 1. 1분의 1이잖아. 여기 기울기 얼마? 1. 기울기 얼마? 2분의 1. 맞아요? 그럼 기울기는 얼마에서? 1에서 2분의 1로 갔지. 맞아요? 1에서 2분의 1로 가면 얼마가? 2분의 1이 감소. 오케이. 답은 몇 번? 1번. 그래서 여러분들 탄력성 계산 문제보다는요. 균형 계산 문제가 맞추기가 훨씬 좋아요. 일단 기울기 구하는 공식만 알면. 맞죠? 40에서 30으로 갔기 때문에 12 하락.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에서 2분의 1로 갔기 때문에 2분의 1 감소. 답은 몇 번? 1번. 5번 문제. 5번 문제는 제가 이럴 줄 알고 앞에서 풀고 왔습니다. 요거 저한테 한 번 더 풀어내라 그러면 여러분들 좀 그래요. 하지만 한 번 더 풀겠습니다. P는 200. 표시해 주세요. 표시해 주세요. 아니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완전 탄력 해줬으면 좋겠는데. 깝깝하다 진짜. 자꾸 이렇게만 하고 막. Q는 200. 완전 비탄력. P는 200. P는 300. 완전 탄력. 일단 답은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200을 대입하면 400이 빠지나요? 400이 빠지나요? 그럼 Q는 얼마였다가? 400이었다가. 300을 대입하면 600이 빠지나요? 그러면 Q는 얼마가 돼요? 200이 돼요. 그럼 양은 얼마에서 얼마로 가기 때문에? 400에서 200으로 가기 때문에 200이 뭐 된다? 감소. 오케이? 답은 몇 번? 5번에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6번. 주택 매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답만 보겠습니다. 왜 답만 볼 거냐면요. 아까 풀어드렸던 문제. 다 했다 내가. 이게 무슨 문제냐면 더덜 문제입니다. 답은 4번인데요. 자, 가볼까? 이게 더덜이 아까 풀어드렸던 문제예요. 이게 더덜이에요. 자, 수요가 뭐하면? 증가하면 주택 가격은 뭐 할 건데? 상승할 건데 공급이 뭐하면? 탄력적이면 기울기가 뭐하기 때문에? 완만하기 때문에 균형마가 가격이 더 작게 상승합니다. 더 작게 상승한다는 말은 더 상승한다, 덜 상승한다, 덜 상승한다. 탄력은 이종호예요, 황재원이에요? 탄력 이종호잖아요. 가격은 더 변해요, 덜 변해요? 덜 변해요. 가격은 더 작게 상승합니다.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답은 4번. 이거 아까 풀었는데? 진짜 풀었는데 별도 때려드리고 했는데 갑갑하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언젠가 알겠지? 처음이라서 그렇죠? 7번. 주택 매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하고 절대값 씌우면 됩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얘는 1과 비교합니까? 0과 비교합니까? 1 가까요. 1과 비교합니까?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크다 그러면 얘가 많이 변해야 돼요? 얘가 많이 변해야 돼요? 수요량이. 1보다 작으면 비탄력. 그때는 누가 많이 변해야 돼요? 가격. 같이 변하면요. 1 뭐? 단위 탄력. 가격은 변하는데 수요량이 전혀 안 변해. 고정돼 있어. 0. 그러면 뭐? 완전 비탄력. 가격이 변하는데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해. 그때는 뭐? 완전 탄력. 지금부터 같은 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완전 탄력, 무한대, 수평 다 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완전 비탄력, 0, 수직 다 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 완전 탄력적일 때는 뭐 불변?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뭐 불변? 양불변. 1번 갑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는 관계없이 수량이 고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얘가 0이다 0. 안 변한다. 탄력성 0이 나오거든. 그럼 걔는 완전 뭐야? 비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답은 1번인데 틀린 거 찾으러 갔기 때문에 답은 1번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탄력성이 뭐이면 0이면 뭐야? 완전 비탄력. 수요 곡선이 뭐이면 수직선이면 완전 뭐야? 비탄력.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1번, 2번, 4번은요. 일단 같은 말입니다. 자, 탄력성 뭐? 0. 뭐라고 읽는다? 완전 비탄력. 그때는 기울기가 뭐고? 수직이고 여기서 의미는 밑에 가격이 변해도 위에 양이 뭐 된다? 고정된다는 뜻입니다. 완전 비탄력 찍을 때 양이 고정됩니다. 답은 몇 번? 1번. 자, 3번. 수요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면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비탄력적. 비탄력적은 밑에 게 많이 변해야 돼요? 위에 게 많이 변해야 돼요? 이래야지 비탄력이거든. 그 밑에 게 많이 변해야 됩니다. 그럼 누구 변화율보다?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 이게 더 크다는 얘기예요. 가격 변화율이.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 맞습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뭐 똑같습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입니다. 맞아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이번에는 뭐래요? 탄력적. 1보다 크거든. 그럼 누구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예, 맞습니다. 얘가 많이 변해야지 공급이 탄력적인 거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탄력성 0일 때는 가격 탄력성 0일 때는 기울기가 무슨 선이고? 수직선이고 얘는 뭐가 고정되어 있으며 양이 고정되어 있으며 얘를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다? 완전 비탄력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답은 1번. 8번. 8번 문제 정답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게 안 배운 게 좀 있어서 그래요. 정답만 보겠습니다. 1번. 수요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찍어요. 찍었어요? 예. 뭐 불변? 가격 불변. 근데 공급은 뭐였어요? 증가했죠. 그러면 가격은 뭐하고? 불변하고 양은 증가되죠. 양은 증가되니까 양이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균형마가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야지.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양은 변합니다.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다시.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뭐가 변하지 않고요? 양이 변하지 않고요. 완전 탄력적일 때는 여기서는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해야 됩니다. 네, 오케이. 다음 9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1번 아까 얘기했던 건데 미세한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하는 경우는 완전 탄력이다. 아까 했던 거 한번 해보죠.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고정되어 있는 건 뭐고?
완전 비탄력이고 얘가 변할 때 얘가 무한히 많이 변하는 것마다 완전 탄력적이다. 대체제 존재 여부는 수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예, 맞습니다. 대체제가 많을수록 수요가 탄력적이고요. 3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 관찰 기간 나오면 관찰 안 보셔도 돼요. 항상 관찰은 삭제. 관찰이라는 단어가 개론에 때문에 삭제. 기간이 길어질수록 낫어요. 기간이 길어지면 장기입니다. 뭐라고요? 저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이냐면요. 대체제가 많고 기간이 장기고 용도가 다양하고 전환이 용이하고 주거용이고 하면 수요가 탄력적이다. 기억납니까? 탄력적이란 말은 탄력성 1보다 뭐하다? 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탄력성은 작아진다가 아니라 뭐한다? 커진다. 뭐보다 커진다? 1보다. 1보다 커지면서 뭐가 된다? 그러면 탄력적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간이 길어질수록 탄력성 1보다 커지면서 탄력적이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답은 몇 번? 3번. 오늘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좀 어렵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뭘 묻는 문제냐면 일단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일단 구하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도 일단 구하고 이 둘의 관계까지 물었습니다. 가격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과 관계인데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요.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가격 변화일 분의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맞아요? 얘는 일가비교로 해요. 그래서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 따져요. 근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요. X제의 가격 변화일 분의 Y제의 수요량의 변화이고 교차 탄력성은 뭐랑 비교하냐면 0과 비교해요. 그래서 방향이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따지면 돼요. 교소는 0이거든. 여기서는 지금 아파트 나왔어요? 그럼 대답 한번 해봅니다. 아파트 가격 변화일 분의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은 수요의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입니다. 내거 가격 변화일 분의 내거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자 보세요. 아파트 가격 변화일 분의 여기 자 보니까 다세대 나옵니까? 다세대 주택의 수요의 크기는 변화율을 따지는 건 수요의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거 가격 변화일 분의 내거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고 내거 가격 변화일 분의 다른 놈 수요량이 변하는 건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오케이? 근데 가격 탄력성에서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크기가 중요해요. 내가 10% 변했는데 내 수요량이 20% 변하잖아요? 그럼 탄력이라 그래요. 가격이 10% 변했는데 내 거 수요량이 5%밖에 안 변하잖아요? 그럼 비탄력이라 그래요. 얘는 크기가 중요한데 교차 탄력성은요? 내 거 가격이 상승했는데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되잖아요? 그럼 둘은 대체제가 되는 거예요. 내 거 가격이 상승했잖아?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되잖아요? 그럼 이건 보완제가 되는 거예요. 즉 가격 탄력성은 내 거 가격 변화율분의 내 거 수요량의 변화율이고 크기가 중요하고 수요 교차 탄력성은 내 거 가격 변화율분의 다른 놈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따지는 것이고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같은 방향이면 무슨 제? 대체제 플러스 플러스. 반대 방향이면 무슨 제? 보완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어요? 16%. 둘 다 아파트 가격 16% 상승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16% 상승. 그럼 여러분들은 뭐부터 찾아와야 되냐면 아파트를 찾아와야 됩니다. 아파트 가격 16% 상승하고 아파트 찾으세요. 여기 있네. 아파트 수요량, 여기 있네. 아파트 수요량이 몇 프로 감소? 4%. 이게 가격 탄력성이에요. 아파트 수요량이 몇 프로 감소? 4% 감소. 부호는 신경을 쓰지 마세요. 절대값 줄 거니까. 그럼 몇 분의 몇? 16분의 4. 16분의 4는 4분의 1이거든. 맞아요? 얼마? 0.25. 0.25는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0.25는 비탄력이에요. 비탄력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얘보다 작으니까. 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0.25가 답이야. 맞죠? 교차 탄력성은, 자 보세요. 아파트 가격은 16% 상승했는데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이 몇 프로 증가했어요? 8%. 이게 다세대가 교차 탄력성이에요. 그럼 얘는 몇 프로? 8%가 중요한 게 아니야. 8% 뭐? 증가. 자 보세요. 이거 플러스지. 이거 플러스지. 그럼 이거는 일단 0.5는 맞아. 16분의 8이니까.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무슨 제다? 대체제다. 그래서 여기 옆에는 0.5의 대체제다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알려드릴게요. 저 보세요. A 가격이 변했을 때 A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따지는 건 가격 탄력성. 걔는 크기 중요. 10%가 변하고 5%가 변하면 비탄력. 10%가 변하고 20%가 변하면 탄력. A 가격이 변할 때 B 수요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따지는 게 수요의 교차 탄력성. 걔는 방향이 중요. A 가격이 상승할 때 B 수요가 증가되잖아? 그럼 대체제. A 가격이 상승할 때 B 수요가 감소되잖아? 그러면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파트 찾아오는 게 가격 탄력성. 아파트 다세대 찾아오는 게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 하나 더.
방향이 같은지 다른지를 봐야 돼. 이 둘의 방향이 같으면 대체제, 다르면 보완제. 근데 아파트 가격이 뭐 했을 때? 상승했을 때 다세대 주택의 수요가 뭐였기 때문에? 증가되었기 때문에 플러스 맞아요? 둘은 무슨 제? 대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 정도 급이 난이도가 좀 높은 급에 속합니다. 사실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처음에 100%다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